그날 아침 아파트 방송에서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1502호 박영숙 씨는 공동구역 이용 규칙을 어겨 경고 조치합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손이 그대로 멈췄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무슨 규칙을 어겼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 지금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써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0입니다.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는 1년쯤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저는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국어교사로 일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때 언니가 말했습니다. 영수가 서울로 와. 내 근처로 이사 와. 혼자 있지 말고. 언니는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결혼해서 강남 쪽에 살고 있었고요. 고민 끝에 저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연금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대치동의 이 아파트였습니다. 고급 아파트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단지 내에 북카페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좋은 식당들이 즐비했고 백화점도 가까웠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최고예요. 여기 사는 것만으로도 품격이 다르죠. 처음 이사 왔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분위기가 참 좋으시네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옷차림에 신경을 썼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하게, 목소리 톤도 낮게 유지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섰던 습관이었습니다. 이사 온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단지 내 북카페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소설을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제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단지 내 작은 영화관이었는데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영화 보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제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도 자주 들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혼자 계셔서 외롭지 않으세요? 괜찮아.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고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쁘지도 않았지만 지루하지도 않은 적당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파트 여성회에서 주최하는 봄맞이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단톡방에 전 주민 참여를 권장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지만 저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웠고 권장이지 의무는 아니었으니까요. 행사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에 정돈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502호 사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여성회장 정미란입니다.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행사에 왜 안 오셨어요?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우리 여성회는 전 주민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아파트예요. 주민들의 품격도 높고요.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죠. 혼자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비도 내셔야 하는데 아직 안 내셨더라고요. 여성회비요? 네. 분기당 5만 원이에요. 다들 내시는데 박 선생님만 안 내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성회비가 의무인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다들 내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다음 행사 때는 꼭 나오세요. 우리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왠지 모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권장이라고 해놓고 왜 참석하지 않았다고 찾아오는 걸까요? 한 달 후 또 다른 행사 공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름맞이 건강 강좌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 단톡방에 회장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분들은 계속 불참하고 계시네요. 우리 아파트는 강남 최고의 품격을 자랑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이름이 거론된 건 아니었지만 저를 겨냥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단지 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여성 3명이 앉았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젊은 주부들이었습니다. 저기 앉은 분 봐. 1502호 사시는 분이래. 목소리가 제법 컸습니다. 들으라는 듯이요. 아,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분? 응. 맨날 혼자 카페 와서 책 읽는데 뭐 그리 읽을 게 많은지 고고한 척 하시나 봐. 우리랑 안 어울리려고.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옷은 좋은 거 입더라. 부자인가 봐. 부자면 뭐해? 같이 어울리지도 않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정밀한 회장을 마주쳤습니다. 아, 박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냅니다. 북카페 자주 가시나 봐요? 맨날 거기 계시던데. 그녀가 제 옷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연회색 린넨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취미가 독서세요? 좋으시겠어요. 시간 많으시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네. 그나저나 다음 주 행사에는 나오시는 거죠? 이번엔 중요한 행사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이요? 주민이시잖아요. 당연히 참석하셔야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를 만났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적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에 택배는 보관함에 넣어주세요라는 작은 안내문을 붙였는데 다음 날 아침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부 주민분들이 복도에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고 계십니다. 공동구역 관리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집 문 앞 복도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이제 뭔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래층에 사는 40대 주부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밀한 회장과 젊은 아줌마 2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1502호 사시는 분이시죠? 윗집에서 밤새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밤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데 무슨 소리를 냈다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젯밤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요. 10시쯤 잠들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쯤부터 새벽 1시까지요. 그 시간에 이미 자고 있었다고요. 확실해요. 정밀한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모르고 하신 거 아니에요? 가구 옮기시거나 뭐 떨어뜨리시거나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래층에서 들었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웃 간 배려가 중요하죠. 옆에 서 있던 젊은 아줌마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편한 옷 입으시네요. 밖에서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입으시더니 그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음을 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집에서 난 소리가 아닐까요? 다른 집은 다 조용했어요. 딱 선생님 집에서만 났어요. 아래층 주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낸 소리가 아닌데 왜 저를 의심하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작은 다육이 화분을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다른 집들도 문 앞에 화분을 놓고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그 화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김철수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도 정리하면서 치웠습니다. 규칙 위반이라고 회장님이 지시하셨어요. 다른 집도 다 화분 놓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회장님 지시대로 한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백히 저만 타겟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주민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1502호는 여러 차례 공동구역관리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층간소음 민원도 들어왔고요. 앞으로 반복되면 벌점 조치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호수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저는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산책을 나갔을 때 주민 몇 명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람 1502호 그 여자 아니야? 응, 무슨 규칙을 여러 번이나 안 지키는 거야? 예전에 몇 명 그러고 한동안 안 그러더니 그런 사람 또 있었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뜨거웠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걸어가는데 벤치에 앉아 계시던 70대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뭔가 말을 걸고 싶은 듯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셨고 저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빛에서 동정과 미안함 같은 게 느껴졌지만 선뜻 다가오지는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언니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돌아보니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이었던 김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신사였습니다. 아,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인천 떠나신 후로 못 뵀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나도 잘 지내지. 그나저나 여기서 보다니. 이 근처에 사는 거야? 네, 대치동 쪽으로 이사 왔어요. 우리는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영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3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별것 아닌 만남이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단톡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남자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도가 애매해서 마치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502호분 아니에요? 저분 과부시잖아요. 정밀한 회장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웃 간 조심스러운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댓글 아래 또 다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이웃 간 배려해야죠.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겉으로만 품위 있는 척 하시나 봐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해였습니다. 김 선생은 남편의 친구일 뿐이고 그냥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눈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걸까요? 저는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고인이 된 제 남편의 대학 동창이시고 우연히 마주쳐 잠깐 인사를 나눈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올리시는 건 무례합니다. 여기는 사생활이 없습니까? 선 넘지 말아주시죠. 하지만 댓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해명하시네요. 진짜 친구면 왜 그렇게 오래 앉아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파트 단톡방 봤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엄마 아파트 사는 친구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아빠 친구 만난 것뿐이야. 엄마, 저 사람들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견딜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과 단란하게 살았고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이런 오해를 받다니요. 새벽 5시쯤 잠이 깨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15층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밀한 회장이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고 주위를 살피더니 제가 며칠 전에 붙여놓은 조용히 해주세요 안내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못된 위치인 비상구문에
삐뚤게 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저는 조심스럽게 제 집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내문은 비상구 문에 삐뚤게 붙어 있었고 마치 제가 아무렇게나 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동안의 모든 규칙 위반이 조작이었구나. 층간소음도 제가 낸 게 아니었고 화분도 제가 잘못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고 단지 제가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며 행사에 나가지 않았고 여성 회비를 내지 않았고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게 죄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고 어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본 걸 말해도 누가 믿어줄까요? 둘째,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셋째,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학교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렇게 했고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 김철수 씨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집 앞 복도 CCTV요. 어제 새벽 영상을 보고 싶은데요. 김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요. 회장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제 집 앞인데도요? 저는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규칙을 어긴 게 아닌데 자꾸 누명을 쓰고 있거든요. 김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고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회장님 말씀 잘 들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여기서 오래 사시려면 말이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관리소장까지 회장 편이었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아둔 관리비 내역서들이 들어있었고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치 내역서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행사비 항목이었습니다. 봄맞이 행사 150만 원, 여름 건강 강좌 120만 원, 가을 친목 모임 180만 원, 겨울 송년회 200만 원으로 1년에 총 650만 원이 여성의 행사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가 한번 참석했던 봄맞이 행사를 떠올려 봤는데 2년 전이었고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눠 먹는 정도였으며 참석 인원도 1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행사에 150만 원이 드나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10명이면 1인당 3만 원꼴이고 김밥, 떡볶이, 음료 정도였는데 그렇게까지 들까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이동에 사는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가끔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최 여사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얘기가 나왔고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요즘 고생 많으시죠? 단톡방에서 봤어요. 아, 그거요. 사실 제가 어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3년 전에요. 저는 깜짝 놀라 최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도 여성의 행사에 안 갔어요. 다리가 아파서요. 그랬더니 회장이 저를 찾아왔죠. 왜 안 나왔냐고요. 그 후로 단톡방에서 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협조적이다, 이기적이다 하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복도에 놔둔 우산이 사라졌고 다음 날 아파트 방송에서 공동구역에 사물 방치하지 말라는 공지가 나왔죠. 제 호수를 거론하면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죠. 뭐 어쩌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회장한테 밉보이면 살기 힘들잖아요. 최 여사님, 혹시 저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들 말 안 하죠. 무섭잖아요. 회장한테 찍히면 아파트에서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회장 한 사람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요? 최 여사님, 만약 제가 뭔가 한다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뭐요? 진실을 밝히는 거요. 회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요. 영숙 씨 위험해요.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남편이 변호사라던데 권력도 있고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최 여사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회장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피해자가 저만이 아니었고, 이건 조직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회계 열람 방법이라고 검색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주민의 10%가 요구하면 회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200세대니까 120세대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120세대 서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장이 눈치채면 방해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 관리소장 김철수입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30분 후에 아파트 뒤쪽 공원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30분 후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김 소장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김 소장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CCTV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자꾸 특정 주민들만 골라서 문제 삼으시거든요.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봤어요. CCTV로요. 회장님이 선생님 집 앞에서 뭔가 하시는 걸요. 새벽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처음엔 뭐 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어요. 왜 새벽에 남의 집 앞에서 그러시나 싶어서요. 그리고 회계 쪽도 좀 이상해요. 영수증이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 영상 아직 있나요? 네. 자동으로 3개월치 백업되거든요. 저 그거 볼 수 있을까요? 김 소장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회장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회장님이 알면 저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내일 새벽 6시에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그때 아무도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사실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5시 50분 집을 나섰고 복도는 조용했으며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김 소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용히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소장이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며칠 전 영상부터 볼까요?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는 3일 전 새벽 5시 30분이었고 화면에 정밀한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제 집 앞으로 왔고 제가 붙여놓은 안내문을 떼어냈으며 그걸 비상구 문에 삐뚤게 붙였습니다. 이거 봐요. 저게 증거예요. 네, 명확하네요. 더 있나요? 다른 날도요. 김 소장이 다른 날짜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2주 전, 한 달 전까지 영상이 나왔고 모두 비슷했습니다. 회장이 새벽에 와서 제 물건을 치우거나 위치를 바꾸는 모습이었고 어떤 날은 제 화분을 들고 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총 7번이네요. 전부 USB에 담아드릴게요. 김 소장이 영상 파일을 USB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됐다는 생각에 떨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요.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천만에요. 사실 저도 양심에 찔렸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회장님한테 밉보일까봐 겁났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괜찮으시겠어요? 회장이 알면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그만둘 생각이었어요. 양심 팔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동안 의심스러운 구석도 좀 있었고요. 저는 김 소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USB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증거였고 회장이 저를 모함한 명백한 증거였으며 이제 싸움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영숙 씨 생각해봤어요. 도와드릴게요. 영숙 씨 말이 맞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그리고 제 친구 몇 명도 같은 생각이에요. 회장한테 피해본 사람들이요.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오늘 오후 2시에 제 집으로 오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저는 이동 최 여사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4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고 모두 60대에서 70대로 보였습니다. 영숙 씨, 이분들이 다 회장한테 피해본 분들이에요. 이분은 3동 이순자 씨, 이분은 4동 강미숙 씨, 이분은 5동 한영애 씨예요. 저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1동 박영숙입니다. 저는 3동 이순자예요.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일 당했어요. 회장이 제가 복도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층 쓰레기를 제 집 앞으로 옮긴 거였어요. 저는 사동 강미숙이에요. 작년에 단톡방에서 망신당했죠.
제가 주차를 잘못했다고 사진까지 올렸는데 사실 제 차가 아니었어요. 비슷한 차종이었던 거죠. 해명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자기 이야기를 했고 모두 회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숙 씨,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회장이 저를 모함한 증거요. 컴퓨터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봤고 회장이 새벽에 조작하는 장면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짓을 하다니. 이건 명백한 모함이잖아요. 우리도 당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모두들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는 준비해온 계획을 말했습니다. 먼저 회계 자료를 열람해야 해요. 행사비가 이상하거든요. 제가 관리비 내역을 봤는데 여성의 행사비가 1년에 650만 원이나 나가요. 그런데 실제 행사 규모는 그 정도 금액이 들 만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확인하죠? 주민 10% 서명을 받으면 회계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1200세대니까 120세대 서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많이요? 우리가 나눠서 하면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해야 해요. 회장이 눈치채면 방해할 거니까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명 받을 때 뭐라고 해야 하죠? 회계가 투명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돼요. 대부분 주민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말이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조용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각자 맡은 동을 돌며 친한 주민들에게 조심스럽게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회장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동을 맡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회계자료 열람 신청에 서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계요? 왜요? 문제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해서요. 주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회장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투명하게 운영하고 계시면 문제 없을 거예요. 김 여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서명했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서명을 받아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호의적이었고 회계 투명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80세대 서명을 모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랐고 회장에게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영숙 씨 3동에서 25세대 더 받았어요. 4동에서도 20세대 추가요. 그럼 이제 125세대네요. 충분해요. 저는 서명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0세대면 되는데 125세대였고 넉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해요. 회장이 막으면 어떡하죠? 못 막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요. 공동주택관리법 23조에 명시돼 있어요. 최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회장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발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명 명단을 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최 여사와 이순자 씨도 함께였습니다. 김 소장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회계자료 열람 신청이시군요. 주민 125세대 서명입니다. 김 소장이 명단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정상 문제 없네요. 접수하겠습니다.
3일 후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고 정밀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계자료 열람 신청했습니다. 긴장감이 사무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방 표정을 관리하며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계자료요? 왜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궁금해서요. 주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잖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서명 명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고 그녀가 급하게 명단을 훑어보는 모습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지만 곧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확인했어요? 네, 전부 확인했습니다.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이건 음모예요. 누가 사주한 거죠? 회장의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아졌고 태연함에 가면 뒤로 당황스러움이 새어나왔습니다. 음모가 아니에요. 그냥 회계가 궁금할 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물며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박영숙 씨, 당신이 주동자죠? 저는 그냥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사람들 선동한 거 다 알아요. 선동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회장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감사 결과도 문제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시면 아파트 분위기만 나빠져요. 투명하시다면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더 이상 태연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취하 안 하면 당신들 후회할 겁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괜히 일 만들지 말라고요. 회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장님, 이거 다시 검토하세요. 서명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고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다시 하세요. 혹시 위조된 서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 소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주민들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정확하게 해야죠. 회장이 사무소를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저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섭네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안심시켰지만 사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강했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는데 김 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제가 오래 일했는데 저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주민 단톡방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도 문제 없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소문에 혹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먼저 방어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감사도 받았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투명하다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도 사실 회계가 궁금했어요. 주민들이 둘로 나뉘는 게 느껴졌습니다. 3일 후 드디어 회계 자료 열람 날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노트와 펜을 챙기고 USB도 가져갔으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와 이순자 씨, 강미숙 씨도 와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회계 장부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최근 3년치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저희는 자리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꼼꼼히 봤고 여성의 행사비 항목을 찾았습니다. 여기 봐요. 봄맞이 행사 150만 원. 영수증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이었는데 금액이 150만 원이었고 업체 이름은 행복한 케이터링이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참석했을 때는 김밥이랑 떡볶이 정도였는데 그 정도면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다른 행사도 확인했습니다. 여름 건강 강좌 120만 원, 가을 친목 모임 180만 원, 겨울 송년회 200만 원이었고 모두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지만 금액이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업체 이름 좀 봐요. 전부 똑같아요. 정말이네. 행복한 케이터링이라는 곳이에요. 3년 동안 계속 이 업체만 썼네요. 이상했습니다. 왜 다른 업체는 안 쓰고 계속 같은 곳만 쓸까요? 계속 장부를 보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요. 아파트 시설 보수비도 많이 나가네요. 엘리베이터 수리 300만 원, 외벽 도색 500만 원, 조경관리 200만 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론 외벽 도색 안 했는데요. 이사 온 지 1년인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수리도 기억 안 나요. 고장 난 적도 없었고요. 총 정리해보니 여성의 행사비 3년간 총 1,950만 원, 시설 보수비 3년간 총 3천만 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합계 약 5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영수증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고 모든 페이지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행복한 케이터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치 아파트 주민인데요. 혹시 저희 아파트 행사 맡으신 적 있으세요? 올 봄에 봄맞이 행사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기록을 찾아봤는데 없는데요. 대치 아파트요? 네, 영수증에는 1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150만 원이요? 저희 그 정도 금액이면 기록에 남는데 없어요. 확실해요. 혹시 다른 업체 아니세요?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럼 이상한데요. 저희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없대요. 이 업체가 우리 아파트 행사한 적이 없대요. 그럼 영수증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횡령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변호사랑 상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에도 알려야 하고요.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 친구 정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수진이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수가 이거 심각한데? 회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테 한 건 무고죄야. CCTV 조작한 것도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고.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응.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해.
CCTV 영상이랑 회계 자료 사진 있어? 다 있어. 그리고 그 케이터링 업체 진술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좋아. 그거 서면으로 받아야 해. 내가 도와줄게. 내일 그 업체 방문해서 확인서 받아올게. 고마워, 수진아.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친군데. 영수가 걱정 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케이터링 업체를 방문해서 대치 아파트와 거래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서면으로 된 공식 문서였고 업체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CCTV 영상, 회계 장부 사진, 업체 확인서까지 모두 갖춰졌고 저는 주민 10명을 더 모아 제 집에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장이 제 집 앞에서 조작하는 장면이었고 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짓을 하다니.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명백한 무고죄예요. 그리고 회계자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행사비가 과다하게 청구됐어요. 그리고 이 업체는 우리랑 거래한 적이 없대요. 업체 확인서도 보여줬습니다. 주민들이 술렁거렸고 분노했습니다. 이건 사기잖아요. 우리 돈을 훔쳐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주민총회를 열고 싶어요.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뽑아야 해요. 긴급 주민총회를 열려면 주민 20% 서명이 필요해요. 240세대요.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명 더 받아요. 지금 당장 시작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목표가 명확했고 240세대 서명을 받아 긴급 총회를 여는 것이었으며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주민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서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후 250세대 서명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명 명단과 증거 자료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긴급 주민 총회 소집 신청합니다. 김 소장이 서류를 받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50세대요?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알겠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로 잡겠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급 주민 총회 소집 신청이요. 주민 250세대요.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회장이 다가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회장 해임 안건이요. 횡령 의혹과 무고죄 의혹이요. 저는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횡령이요? 무고죄요? 증거라도 있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있어요. 충분히요. 총회에서 보여드리죠. 이건 음모예요. 날 모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총회에서 밝혀지겠죠.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회장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숙, 당신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둬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단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이 장문의 글을 올렸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일부 주민이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5년간 이 아파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처리됐고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누가 이런 음해를 하는 거예요? 5년간 수고하셨는데 너무하네요. 하지만 다른 댓글도 많았습니다. 그럼 총회에서 당당하게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투명하다면 증거 보여주세요. 저도 의문이 많았어요. 행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총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정밀한 회장님 대리인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이게 고소장 사본이고요. 남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 제안서입니다. 총회 소집을 취하하시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재판 가시면 힘드실 겁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이러실 필요 있나요?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진실을 밝힐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회까지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요. 남자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팔고 나가면 그만인데 내가 뭐하나 싶기도 했지만 내가 좋아서 들어온 아파트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싶었고 이렇게 된 이상 오기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회장이 나를 고소했어. 뭐? 무슨 죄목으로? 명예훼손이래. 걱정 마. 오히려 잘 됐어. 회장이 먼저 법정으로 나온 거니까 우리도 맞고소하면 돼. 무고죄랑 횡령죄로. 내일 바로 준비할게. 정말 고마워, 수진아. 당연하지. 영수가 절대 물러서지 마. 우리가 이기고 있어. 총회 3일 전 회장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회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나예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만나서. 총회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영숙 씨, 이거 계속 가면 우리 둘 다 손해예요.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 내가 회장직 내려놓을게요. 대신 고소는 취하해줘요. 회장님이 횡령한 돈은요?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횡령이 아니라고요. 그건 정당한 집행이었어요. 아파트 품격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럼 총회에서 증명하세요. 주민들 앞에서요. 영숙 씨, 후회할 거예요.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이미 후회 안 해요. 진실을 밝히는 게 후회될 일은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총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고 2달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며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문득 30년 전 교단에 섰던 첫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떨렸고 학생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해냈습니다. 30년을 해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총회 당일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준비했고 증거 자료를 USB에 담았으며 발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고
총회 장소였습니다.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0명은 넘어 보였고 저를 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으며 어떤 이는 응원하는 듯 했고 어떤 이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앞쪽에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녀도 변호사를 대동했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시정각 관리소장이 총회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주민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회장 해임의 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자 박영숙 선생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지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502호 박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502호 박영숙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장이 새벽에 제 집 앞에서 조작하는 장면이었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건 3일 전 새벽 5시 30분 영상입니다. 회장님이 제가 붙인 안내문을 떼어내서 다른 곳에 붙이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규칙 위반 누명을 썼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분을 치우는 장면, 물건을 옮기는 장면까지 총 7번의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주민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저런 짓을 하다니. 완전히 조작이잖아요.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계 장부입니다. 회계 자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의 행사비로 1년에 6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3년간 총 19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사 규모는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단한 김밥과 떡볶이, 음료 정도였습니다. 영수증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영수증은 행복한 케이터링이라는 업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우리 아파트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게 그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를 보여줬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고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럼 영수증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돈을 횡령한 거잖아요. 시설 보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도색 500만 원, 엘리베이터 수리 3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벽 도색 본 적 있으세요? 엘리베이터 수리 본 적 있으세요? 주민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총 3년간 약 5천만 원이 부정하게 사용됐습니다. 저는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증거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주민들이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어요. 그럼 영수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업체에서 거래 사실 없다고 했는데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 아파트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횡령해도 된다는 겁니까? 횡령이 아니에요. 난 아파트 품격을 위해 쓴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왜 강남 최고라고 불리는 줄 알아요? 내 한마디에 아파트 품위가 올라간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올라간 거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쳐다봤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게 횡령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정당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 남편이 변호사예요. 난 이 동네에서 아무나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이 아파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배신해요?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품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뭘 설명해요? 이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데 박영숙이 사람들 선동해서 나를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동에 사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엘리베이터 수리비 300만 원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작년에 한 번도 수리한 적 없습니다. 점검만 했고 비용은 50만 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5동에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조경업체에서 일합니다. 작년에 조경관리비 200만 원 집행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관리했어요. 외부 업체 쓴 적 없습니다. 그게 회장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 소장이 일어섰습니다.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계장부를 더 조사해 봤는데 여성의 외에 다른 항목에서도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비 400만 원,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600만 원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총액이 얼마예요? 약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고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6천만 원이요? 그게 다 우리 관리비잖아요.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숙였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마스카라가 번졌으며 화장이 무너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돈이 조금 필요해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금방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회장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무서운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훔친 게 아니고 잠시 빌린 건데 갚으려고 했다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의 위상을 얼마나 올려놨는데. 주민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6천만 원을 빌려 쓴 거예요? 허락도 없이요?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회장 해임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천천히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쉰, 100, 150이었고 거의 모든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 198표, 반대 2표, 기권 3표입니다. 회장 해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달간의 싸움이 끝났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회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가다가 문 앞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영숙,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만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회장님 자신 때문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문을 나갔고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많은 주민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고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엄마가 진짜 영웅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권리를 지켰고 불의에 맞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총회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친구 수진과 함께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와 무고죄였고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밀한 전 회장은 검찰에 송치됐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대치동 고급 아파트 여성 회장 6천만 원 횡령 혐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고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많이 초췌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예전의 당당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정미라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품격과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돈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위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절차상 문제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아파트 홍보나 이미지 관리에 사용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매매가가 올랐잖아요. 그게 다 제 덕분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횡령한 금액이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를 위해 쓴 겁니까? 그건 정밀한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결과 피고인은 3년 전부터 대출과 카드빚이 2억 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요. 이 빚을 갚기 위해 횡령한 것 아닙니까? 정밀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빚이 2억이나 됐어? 그러니까 횡령한 거였구나.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남편 정우진 씨는 작년부터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어왔고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부했고 이번 사건이 터지자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밀한이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밀한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난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이에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고 남편은 바람 피우고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 아파트 회장 자리밖에 없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하지만 정밀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다 박영숙 때문이에요.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피고인,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었고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이었으며 횡령한 돈 전액 배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총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안건은 정밀한의 아파트 거주 자격 박탈이었고 투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정밀한은 이 아파트에서 영구 추방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밀한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평화로웠고 새로운 여성회장 이혜진 씨의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오전에는 단지 내 북카페에서 책을 읽었으며 가끔 영화도 보고 언니나 딸아이를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전히 강남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했습니다. 단지 내에 북카페, 피트니스 센터, 작은 영화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주민들에게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으며 가끔은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깨끗해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언니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걷다가 큰 전통시장이 보였고 오랜만에 시장 구경을 하고 싶어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울려 퍼졌고 각종 물건들이 즐비했으며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 생활용품 코너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수세미는 일반 수세미가 아닙니다. 특수 섬유로 만들어져서 기름때가 쏙쏙 빠져요. 오늘만 특별히 3개에 10,000원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과연 정미란이었습니다. 작은 자판 앞에서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고 예전의 우아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으며 편한 운동복에 알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손님들을 모으고 있었고 말솜씨는 여전했으며 사람들이 그녀 주변에 모여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 행주도 보세요. 일반 행주는 금방 냄새 나잖아요. 이건 항균 처리돼서 냄새 안 나요. 2장에 5,000원, 4장 사시면 10,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정미란의 사업 수완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 물건을 파는 화술이 살아있었고 자판 앞은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고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을 이유 없이 괴롭혔고 그 괴로움은 끝날 줄 몰랐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욕과 비리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그녀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고발했고 제가 증거를 모았으며 제가 총회를 열었고 결국 그녀는 징역을 살고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했고 재산도 잃었으며 모든 걸 잃은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고 비록 예전의 우아함은 없었지만 생기 있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으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미라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었고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3년 전 이 작은 아파트 단지 세계에서의 전쟁은 치열했었습니다. 아찔했고요. 꿈 같기도 합니다. 저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고 햇살이 따뜻했으며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가 평화로워 보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63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일이 많으며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는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제 권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